자, 거의 다 왔습니다. 곧 있으면 엄청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요?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조정이 나왔다가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로 말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개미 털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장세를 잘 넘어가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뚫느냐 못 뚫느냐가 되게 관건인데,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이제 한 번 더 쓰러지고 뚫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뚫거나 그렇게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되게 잘 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도미넌스가 다시 죽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면서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이 꼬리가 달려있죠. 지지를 받고 여기서 위에선 저항을 받았는데, 그러면 딱 봐도 이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뭉치면서 여기서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장세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알트의 강세가 될 테니, 그때는 이제 메이저 애들, 특히 뭐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더 계열이나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가 됐든 상관없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지는 거라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하면 엄청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 도미넌스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차트가 딱 되게 괜찮기 때문에 그냥 뭐 즐거운 마음으로 있으면 되실 것 같고, 알트들을 볼 때 제가 자꾸 추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딱 여기 보면 저항을 막고 있어요. 칠리즈 같은 코인들 되게 많거든요. 뭐 리스크를 해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스트라티스는 좀 다른데요. 뭐 이런 알트들을 해보면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는 걸 보면 되냐면, 이렇게 넘고 이걸 지지를 받을 때 이걸 확인한 다음에 요 부근까지 진입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한 이쯤 올랐으니까 뭔가 나 안 사면 놓칠 것 같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칠리즈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때 타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은 진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이렇게 돌린 다음에 추세를 전환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뭐로 보면 되냐면, 플러 같은 게 요즘 잘 갔으니까 얘도 보면은 여기서 떨어졌다가 말아 올려서 지킨 다음에 얘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을 거다. 손익비가 딱딱 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인들 보면 차트가 다 이렇게 딱 명확해서, 그 블러처럼 갈 놈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끝날지 안 끝날지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냐,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 매수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이 같은 경우는 차트가 예전부터 좋았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얼마 오르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조정 때도 생각보다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 픽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4차 타겟이 291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이거 가면은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십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뭐 다 좋습니다. 체인링크도 보면 이게 여기서 버텨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좋은 거예요. 차트를 볼 때 이동평균선을 7일 25일 틀어놓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니까 이런 애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고, 아비트럼도 보면 좀 더 올라와야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1인치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올라온 거, 이건 잘 올라온 케이스.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보수적으로 보겠다 하면 사실은 이것까지 보는 게 좋긴 해요. 여기 이렇게 이 지점 완전히 뚫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한 400, 한 90원, 85원 이 정도까지는 좀 뚫어주는 거 보고 리테스트까지 보고 하는 게 원래 투자의 정석이긴 한데, 근데 좀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장이 워낙 이제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진입 범위를 넓게 하는 대신에 비중을 좀 더 조절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추세가 좀 위로 터질 것 같은 애들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이제 CME에서 보면 좋은 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봐도 이제 수렴을 여기서 한번 조정이 일어나고 또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튈 가능성이 높은 거, 이제 그런 차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월봉이죠. 얘가 이제 리테스트도 끝났고 여기랑 비슷하니까 이제는 굉장히 오를 만한 일이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한 9만에서 7만 2천, 뭐 9만, 12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MACD에서도 골드 크로스가 나서 지금 강세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2020년 말과 좀 비슷한데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게 메이저하긴 한데, 이때 불장 오는 게 여전히 그 반감기 사이클 맞춰서 뭐 반감기 1년 뒤에 고점이 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요즘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ETF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CG가 사퇴도 하고 너무 빠르게 이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기는 다 모았단 말이에요. 여기 매집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쏘면 이거 신고점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2024년에 장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그래서 이게 한 3이고 요게 한 7 정도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 무게 중심을 7대 3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는 2025년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 100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 빠르게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을 항상 열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뭐 멤버십 픽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자꾸 좀 타점 자체를 조금 무리하게 잡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절이 좀 날 수밖에 없는, 대신 손절이 나지만 내가 이걸 손절이 안 나고 먹었을 때는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손절이 좀 나도 강세장에는 그런 거 움직임 한 번만 잘 잡으면 복구하고 수익을 더 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시나리오들이 되게 잘 받쳐주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위로 방향이 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하락을 이 박스권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지 않는 이상 위로 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식도 아니고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그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정말 빠르게 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자리를 잘 안 준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휴먼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역대 최고다. 이게 70%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보면 마지막 트랜잭션이 포착된 지 1년이 지난 비트코인의 비율은 70.35%를 기록 중이고, 2년, 3년, 5년간 이동 기록이 없는 물량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홀더들이 늘었다. 요게 이제 늘었다라는 거죠. 장기 홀더가 늘었다는 건 뭐겠어요? 시장 자체에서 융통이 되는 비트코인이 줄어드니까 뭐죠? 호가가 얇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지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홀딩하는 사람들이 높으니까 이제 수요 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레이스케일의 GBTC 할인율이 한 자릿수 때에 진입했어요. 원래 저거 무슨 마이너스 50%인가? 마이너스 40%인가? 그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마이너스 10%를 넘어서 한 자릿수 때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 상승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막 그때 프리미엄이 양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음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승장이 오면, 더 강세장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뭐 오히려 프리미엄이 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장세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사태 일단락,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공평해졌다. 그죠? 그러면서 산업 규제가 좀 공평해진 느낌,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평판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크라켄은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고, 그러면서 SEC는 크라켄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리플 등 다소 쉬워 보이는 타깃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를 이제 준수하는 쪽을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이 워딩을 이제 올해나 아니면 내년까지 이거를 이제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의 그 CG가 사퇴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될 거예요. 나중에 미래를 가서 이 사건을 돌아볼 때 굉장히 좀 큰 상징적인 일처럼, 우리가 이제 중국이 거래소 금지한다거나 채굴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되게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FTX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면 미국의 실버게이트 사태 원인이 과도한 암호화폐 기업을 의존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안 했고 감독을 하면서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 이것도 결국 뭐냐면 규제를 빡세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규제를 준수를 안 하고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안데르슨 호로이츠에서 의사 결정자가 크리스 딕슨인데, 얘가 이제 트위터에서 코인베이스 CEO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규제 준수해야 돼. 규제 준수. 그죠? 그러면서 FTX와 바이낸스 등 코인베이스의 경쟁사들은 현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제품들을 빠르게 출시했다. 근데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경쟁자 때문에 시장에 세출되거나 규제 준수 비용 압박 등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혁신을 지키면서 부도덕한 경쟁자를 걸러야 된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명확한 규제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이게 뭐겠어요? 규제 준수. 그리고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할 거다. 그럼
그럼 이게 뭐죠? 결국은 제도권으로 갈 거고 이걸 핸들링하는 주체가 뭐예요? 미국이 될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활발해지겠죠. 왜? 밑에서 다 준비 끝났으니까. 밑단에 준비 다 끝냈고 이제 발언을 터트리면서 그래 대중들도 그렇지 규제를 지켜야 해. 규제가 좋은 거야.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제는 무혈 입성하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이게 나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은 한국은행이 CBDC를 실험하는 것에서 의미가 크고 주식, 부동산도 디지털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디지털 원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죠? 그러면서 새롭고 통합 원장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이 국제결제은행에서 영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최초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예전에 IT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망을 다 깔았잖아요. 초고속 인터넷 망을. 그때가 이제 그 망을 깐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미국이랑 우리랑 인터넷 속도가 비슷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CBDC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앞으로 디지털 통화가 디지털 화폐가 이제 대중화가 될 건데 그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우리 쪽에 먼저 다 깔아놓고 시범 도입을 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결국은 이 격차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 사용량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될 거예요. 아까 뭐 주식이랑 부동산도 디지털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꿀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우리가 다가올 미래입니다. 디지털로 모든 게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아니면 디지털 대전환 이런 코드들이 되게 많이 보일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한국은행에서 BIS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래서 한국이 CBDC 국제사회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요점은 뭐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손절 좀 놔도 괜찮다. 두 번째 뭐죠? 바로 CBDC. 그 다음에 이제 3번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해야겠다. 이게 본격적으로 미국이 핸들링을 할 거다.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ETF가 될 가능성이 되게 빨라졌고 되게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준비를 마쳤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비교도 하셨던데 2020년 연말에 9월인가 그때 아서에이즈를 때리고 그 다음에 비트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 CG도 때리고 비트가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나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거의 제도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끝 세팅 완료됐습니다. 이제 버튼만 딱 누르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조정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그 와중에도 알트코인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한 이유는 이 차트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위로 넘어오면 괜찮은데 여길 못 넘으면 그 밑에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는 형태로 되면 그럼 비트코인을 위주로 갖고 있는 사람과 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수익률의 차이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려했을 뿐이지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장세는 항상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세팅이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마지막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25일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 그런 좋은 차트들을 만드는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 하시면 그 멤버십에 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어떤 코인 이런 것들 업비트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말씀해 드리니까요. 도움을 받고 싶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